챕터 5 함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fx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fx는 2x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x에 2를 넣었다면 결과값이 2 곱하기 2, 4가 되고 x에다가 3을 넣었으면 2 곱하기 3이 되어 그에 대한 결과가 6이 나옵니다. 이 프로그래밍에서도 함수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데 제가 예문 하나를 가져와서 이 예문을 통해서 함수 개념 및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보니 클래스 1 스튜던트 리스트가 있고 클래스 2 스튜던트 리스트가 있네요. 리스트의 요소를 살펴보니까 딕셔너리형으로 되어 있어요. 딕셔너리형은 중괄호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실행 결과를 보고 싶냐면 한진, 나연, 수진, 예찬, 민기, 하나 이처럼 각 반 학생들의 이름만 실행 결과로 나타나도록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for문이라는 반복문을 사용해서 이 클래스 1 스튜던트 리스트에 있는 요소를 먼저 하나씩 살펴본 후 거기서 name에 대응하는 밸류 값인 즉 학생 이름만 추출을 할 거고 역시 클래스 2 스튜던트라는 리스트 내에서도 요소 즉 딕셔너리에서 name이라는 키값에 대응하는 밸류 값만 가지고 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래를 보면 for student in class 1 underbar student라고 해서 in 뒤에 있는 이 리스트를 내가 하나씩 요소 살펴볼 거다. 그때 그 요소는 student라는 변수명으로 지정해 줄 거고 그리고 수행할 문장을 보니 출력을 할 건데 student 변수명을 썼죠. .get 하고 그 안에는 원하는 키값 name을 넣었습니다. 클래스 2 스튜던트 리스트도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for문을 사용해서 위와 동일하게 코드를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실행 결과를 눌러봤더니 이처럼 이름만 쭉 나열이 되네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이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 이것만 다르지 동일한 코드죠.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코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이때 바로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함수라는 것을 정의해 두면 그 함수를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프로그램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겠죠. 주석 처리를 하고 함수를 볼 텐데 함수를 정의할 때에는 def라는 예약어를 씁니다. 그리고 뒤에는 함수 이름을 적어주면 되는데 이때 함수 이름은 사용자가 마음대로 정해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그 함수가 어떤 기능인지 그 기능을 담고 있는 표현이면 좋겠죠. 그래서 student name, 저는 스튜던트 학생의 이름만 가져오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 이름을 지정했고 함수 이름 뒤에 소괄호 안에는 매개 변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매개 변수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앞에서 fx는 2x 예시를 드렸죠. 거기서 바로 x, 즉 입력값, 어떤 x를 넣어줄 건지 그것이 바로 매개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if문이라든지 for문, while문 등과 같이 함수에서도 항상 뒤에 콜론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for문을 이용해서 반복문을 쓰고 프린트 출력을 하는데 뭘 출력을 할 거냐면 student라는 변수명 .get name이라는 키값에 대응하는 밸류 값을 출력을 할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함수로 호출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함수로 호출한다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함수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함수를 사용할 때는 함수의 이름을 써주고 그 뒤에 소괄호를 하고 그 안에는 인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인수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함수를 호출할 때, 즉 우리가 함수를 사용할 때 전달하는 값입니다. 어떤 것을 전달할 건지 그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고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 매개 변수는 뭐냐면 정의된 함수의 입력으로 전달된 값입니다. 즉 매개 변수는 함수를 정의할 때 그 소괄호 안에 넣는 것이고 함수로 호출할 때, 함수를 사용할 때 소괄호 안에 넣는 요것을 인수라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실행을 해보았더니 역시 동일하게 나옴을 확인할 수 있죠.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할 때 함수를 사용하고 무엇보다도 동일한 기능을 이렇게 하나로 딱 묶어놓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이고 또 가독성이 높은 코드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어떤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 비교적 한눈에 보기가 쉬워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매개 변수는 정의된 함수의 입력으로 전달된 값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매개 변수가 과연 반드시 하나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프로그래밍에서 함수를 쓸 때에는 매개 변수가 없을 때도 있고, 하나일 때도 있고, 두 개일 때도 있고, 여러 개일 때도 있다는 의미겠죠. 우리가 수학에서 배웠던 fx는 분명 x의 입력값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x에 반드시 어떤 입력을 넣어줘야 됐었는데 프로그래밍에서는 없어도 되고 여러 개여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없을 때랑 한 개 있을 때랑 여러 개 있을 때를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가 없을 때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고 또 어떻게 호출하는지 볼게요. 펑션이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가 없기 때문에 괄호는 빈 괄호로 써주고 패스라는 키워드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아무런 출력도, 결과도 없겠죠. 그리고 함수를 호출할 때에는 함수 뒤에 빈 괄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처럼 실행은 되었으나 우리가 패스라는 키워드를 넣었기 때문에 아무런 결과도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면 매개 변수가 한 개일 때에는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매개 변수가 하나일 경우 def라는 예약어는 여전히 사용하고 say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를 하나 정의해 볼까요? 그리고 매개 변수는 world라고 제가 해볼게요. 콜론을 반드시 찍어주고 프린트 world를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 함수로 호출할 때는 함수 이름을 쓰고 그 괄호 안에는 world를 써야 되는데 fun이라는 문자열을 써볼까요? 그러면 fun이라는 문자열이 프린트, 즉 출력이 되겠죠.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개 변수가 여러 개일 때, 그냥 두 개일 때 해볼게요. def 타이머 이름을 가진 함수를 만들고 하나는 hour, 하나는 minutes를 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print hour 시 몇 시, 몇 분을 출력하겠습니다. 그러고서 함수 이름을 써주고 2시 40분을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2라는 것은 hour 변수에 집어넣어지는 거고 40이라는 수는 minute이라는 변수에 집어넣어지는 겁니다. 2시 40분이 나오네요. 이처럼 매개 변수는 없을 때도 있고 하나일 때도 있고 여러 개일 때도 있는데 그러면 결과값은요? 출력값은 없을 때도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결과값에 대해서 볼 텐데요. 여기 예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def, 그 다음에 함수명이 덧셈과 곱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함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매개 변수는 두 개로 n1과 n2가 있고 콜론 다음 문장을 보니 return n1, n2를 더한 것과 n1, n2를 곱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return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함수 내에서 return을 사용할 때에는 이 return 뒤에 있는 것들이 반환값입니다. 즉 결과값인데 함수로 호출할 때 return 뒤에 있는 것에 대한 결과를 돌려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함수를 호출해 보면 함수 이름 그리고 소괄호에다가 3,4를 넣어 볼게요. 즉 3이라는 숫자가 n1에 대입되고 4라는 숫자가 n2에 대입되겠죠. 그러면 n1과 n2를 더한 결과와 n1과 n2를 곱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7, 12가 나옵니다. 이처럼 결과를 보니까 7, 12 두 개의 값이 나오지만 괄호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즉 하나의 튜플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결과값은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정리를 하면 함수 개념에서 결과값은 반드시 하나로 나옵니다. 아무리 여기에 결과값을 추가한다고 한들 튜플 형식으로 하나로 묶이기 때문에 하나의 결과값만 나오는데 그러면 매개 변수에서 배운 것처럼 결과값도 없을 경우에도 있나요? 네, 결과값이 없는 함수도 물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문을 가져와 봤더니 add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는 매개 변수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n1과 n2를. 수행할 문장을 보니 n1과 n2를 더한 결과를 프린트해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함수 이름명 그리고 소괄호에 2,3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2라는 숫자는 n1에 대입되고 3이라는 숫자는 n2에 대입이 되어서 결과 5가 프린트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함수는 결과값이 없는 함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헷갈리실 수 있는데 분명 실행 결과는 이렇게 오라고 나타나는데 대체 결과값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함수에서는 return 뒤 반환값이 있는 그 문장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결과값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결과값이 있는지 없는지 더 명확히 확인하고 싶을 때는 프린트 출력문을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none이라는 결과가 나오네요. 우리 파이썬에서 none이라는 것은 거짓을 나타내는 자료형인데 이 함수처럼 반환값을 즉 return 값을 none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결과값이 있게 하고 싶다면 프린트 문을 써주는 것이 아니라 return 문을 써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 이제는 none이 안 나옴을 확인할 수 있네요. 정리를 하면 함수에서는 매개 변수가 없을 때도 하나일 때도 여러 개일 때도 있고 결과값 역시 없을 때도 있지만 결과값은 반드시 있을 때에는 하나만 있다.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투플 자료형으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개 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건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함수를 배우면서 사용했던 것은 일반 매개 변수입니다. 예문을 가져와 보면 add이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가 n1, n2 두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에도 함수명을 써고 그 안에 1,2 두 개의 인수를 써줘야 된다는 것이죠. 매개 변수의 개수의 만큼 써줘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개 변수는 두 개인데 인수는 하나를 작성하면 오류가 뜹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수를 쓰다 보면 인수를 하나 넣고 싶을 때도 있고 두 개 넣고 싶을 때도 있고 뭐 10개를 넣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변 매개 변수라는 겁니다. 매개 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건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함수를 배우면서 사용했던 것은 일반 매개 변수입니다. 가변 매개 변수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우리가 파이썬에서 프린트 함수를 정말 많이 사용했죠. 프린트 출력을 하고 싶은데 그 괄호 안에다가 여러 개의 인자를 넣었어도 오류 없이 처리가 잘 됐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총 3개의 문자를 프린트라는 하나의 함수 안에 넣었죠. 이렇게 해도 아무런 오류 없이 잘 떴습니다. 이처럼 원하는 만큼,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인자를 받을 수 있는 함수를 가변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함수에서는 과연 이 가변 매개 변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변 매개 변수라는 것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앞에다가 별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매개 변수 앞에 별표 표현을 하면 컴퓨터가 이것은 가변 매개 변수를 의미하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가변 매개 변수만 써도 되지만 가변 매개 변수와 우리가 그동안 사용한 일반 매개 변수를 함께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가변 매개 변수 뒤에 일반 매개 변수가 절대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컴마하고 그 뒤에다가 이렇게 일반 매개 변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써주고 그리고 가변 매개 변수는 반드시 하나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별표 표현을 하고 또 다른 numbers2를 하면 이처럼 빨간색 줄이 나타나죠. 그래서 가변 매개 변수는 하나만 사용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럼 지금 일반 매개 변수와 가변 매개 변수를 같이 사용하는 함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n1, n2라는 일반 매개 변수와 numbers라는 가변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or 반복문을 이용해 볼 건데 numbers라는 변수를 반복해서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 어떻게 출력을 하고 싶냐면
n1, n2를 먼저 더하고 그리고 그 값에다가 number를 곱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함수를 호출해 볼까요? 순서대로 1, 2, 3이라고 넣어볼게요. 그러면 1이라는 숫자는 n1에 들어가고 2라는 숫자는 순차적으로 n2, 두 번째에 있는 매개 변수에 들어가고 3이라는 숫자는 이 numbers라는 가변 매개 변수에 들어갑니다. 근데 가변 매개 변수가 맘대로 막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3부터 6까지 이 4개가 바로 이 numbers에 대입이 되는 겁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일단 N1과 N2는 1과 2예요. 즉 결과가 3이죠. 그 3이라는 결과에다가 넘버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에는 3, 넘버즈의 첫 번째에는 3이 있으니까 곱하기 3을 해서 9가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4가 있으니까 넘버에 4를 넣어서 3, 4, 12 그리고 5를 넣어서 3, 5, 15 또 6을 넘버에 넣어서 3, 6, 18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 가변 매개 변수는 일반 매개 변수와 함께 사용할 때 반드시 일반 매개 변수가 가변 매개 변수 앞쪽에 나와야 되고 그리고 가변 매개 변수라는 건 언제 사용하냐면 사용자가 인자를 원하는 만큼 집어넣고 싶을 때 사용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기본 매개 변수를 볼게요. 기본 매개 변수는 함수의 매개 변수로 기본값을 미리 지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문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본 매개 변수는 기본값을 미리 지정해 둔다는 의미인데요. 이처럼 2라는 숫자를 times라는 매개 변수에 미리 기본값으로 할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함수를 호출할 때 이렇게 하나만 쓰잖아요. 분명 매개 변수는 두 개인데 하나만 쓰면 이 2라는 숫자는 맨 앞에 있는 매개 변수인 number로 들어가고 뒤에는 이미 times라는 매개 변수에 2라는 숫자를 할당했으니 굳이 써주지 않아도 기본값으로 대입이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가 되어 결과가 4가 나옵니다. 그럼 만약 times를 3으로 하고 싶어요. 3배로 하고 싶으면 얘를 그냥 3이라고 쓰면 이 3이 times라는 곳에 들어가서 기본값은 무시되고 2 곱하기 3 결과인 6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사용을 했지만 넘버리라는 일반 매개 변수와 함께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이 기본 매개 변수가 뒤에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넘버리라는 매개 변수가 기본 매개 변수 뒤에 올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궁금할 점이 있죠. 가변 매개 변수도 분명 일반 매개 변수 뒤에 쓰인다고 했고, 그리고 방금 배운 이 기본 매개 변수도 이러한 넘버과 같은 기본 매개 변수 뒤에 쓰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가변 매개 변수와 기본 매개 변수가 함께 사용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키워드 매개 변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매개 변수 전달 방식은 위치 매개 변수 전달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함수를 호출할 때 1,2라고 쓰면 1이라는 숫자는 첫 번째 매개 변수 n1에 들어가고 2라는 숫자는 두 번째 매개 변수 n2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순서대로 인자를 입력받아서 실행한다면 지금부터 다룰 이 키워드 매개 변수는 직접 매개 변수명을 지정을 해서 매개 변수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예문을 보면 앞에는 가변 매개 변수가 있고 뒤에는 기본 매개 변수가 있네요. 이미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기본 매개 변수가 뒤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사용해서 이 times 곱하기 number를 해볼게요.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 이름을 쓰고 2, 3, 4, 5를 쓰고 times에는 숫자 2가 아니고 3을 할당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행을 눌러보면 6, 9, 12, 15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numbers라는 가변 매개 변수에는 이게 다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times라는 건 기본값 2가 아니고 3을 대입하고 싶다는 거고. 그러면 3, 여기는 2가 들어가서 2 곱하기 3, 6이 나오고 또 얘는 반복문이기 때문에 두 번째 게 들어가서 3 곱하기 3이 되어 9, 그리고 4, 3, 12, 5, 3, 15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즉, times는 3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함으로써 가변 매개 변수와 그리고 기본 매개 변수의 용도를 명확히 구분을 했습니다. 키워드 매개 변수는 일반 매개 변수와도 함께 사용이 가능한데요.
또 다른 예문을 가져와 볼게요. n1, n2는 일반 매개 변수이고 times는 2라는 값이 할당되었으니 기본 매개 변수네요. 함수를 호출해 볼 건데 1,2라고만 써볼게요. 그럼 1은 n1에 들어가고 2는 n2에 들어가고 이미 기본값 2가 할당이 되었으니 굳이 뒤에다 쓰지 않더라도 기본값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류 없이 실행 결과 4가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다 3을 추가하면요. 그렇죠. times라는 게 3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실행 결과 5가 나옵니다. 이제는 위치 매개 변수 후에 키워드 인자로 값을 넘겨주는 건데 이러고 실행을 넣으면 7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처럼 키워드 인자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순서가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7이 나오고 이렇게 순서를 N1과 N2를 바꾸었어도 결과는 똑같이 7, 7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매개 변수, 일반 매개 변수 보고 가변 매개 변수, 그리고 기본값을 미리 지정하는 기본 매개 변수, 마지막으로 키워드 매개 변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예제 문제를 통해서 함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예제로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값을 A라는 어떤 변수 공간에다가 집어넣고 싶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함수는 input 함수입니다. 여기에다가는 괄호 안에다가 아무것도 안 써주셔도 되지만 뭐 예를 들어 안내 문구를 써줘요. 그리고 나서 print A를 해보면 자, 실행 버튼을 눌러보니 당신의 나이는 이라는 프롬프트에다가 2를 써볼게요. 그랬더니 숫자 2가 나오네요. 정리를 하면 이 input하고 괄호 안에 쓰는 이 안내 문구는 뭐냐면 이러한 프롬프트 값을 띄워서 여기서는 당신의 나이는 이런 거죠. 이런 것에서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 그러한 방법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주의할 점은 input은 입력되는 모든 것이 다 문자열로 지급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sum이라는 함수는 num1과 num2 두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요거 두 개를 더한 값을 리턴해라, 즉 반환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num1은 input 함수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입력값을 받을게요. 마찬가지로 m2도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나서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sum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num1, num2를 쓸 겁니다. 그리고 출력을 해보면 어떤 실행 결과가 나오는지 봅시다. 우선 첫 번째 정수를 쓰세요 해서 3을 썼어요. 두 번째 정수를 쓰세요 2를 썼어요. 그럼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뭐가 나와야 돼요? 3 더하기 2를 한 5가 나와야 되는데 32가 나왔어요. 3하고 2가 그대로 나열이 되었네요. 인풋은 입력되는 모든 것이 다 문자열로 취급이 됩니다. 문자열을 숫자 자료형으로 변환해줘야 돼요. 즉, 형변환을 해야 되는데 int라는 것을 써서 숫자형으로 바꿔줍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문자열이 아닌 정수형으로 변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3, 2를 쓰면 이제는 정상적으로 5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로는 이렇게 예문을 가져와 봤는데 테스트라는 함수에 요즘은 쌀국수에 빠졌습니다를 출력할 거고 그리고 주 2회 쌀국수를 먹어요 라는 문장을 출력하고 싶은데 그 사이에 리턴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테스트 함수를 한번 호출해 보면 네, 위에 있는 문장만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리턴이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 함수가 끝나는 위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리턴을 하지 않을 때, 즉 리턴 뒤에 어떠한 값도 없을 때에는 함수가 거기에서 끝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인 print 주 2회 쌀국수를 먹어요가 출력되지 않고 그 위에까지만 딱 끝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리턴 뒤에 어떤 값이 있으면 그게 반환값을 의미하는 거고 요 예문처럼 리턴 뒤에 아무런 값도 없을 때는 아 함수를 여기서 끝난다는 의미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함수 첫 번째 파트를 나갔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어서 함수 두 번째 파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